안녕하세요. 병에 담긴 행복입니다. 우리 암 환우들이 가장 많이 챙겨서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녹즙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녹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급성 질환이라든지 감염이나 수술 혹은 응급의학에서 이런 질환들에서는 우리가 현대의학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러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암이라든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데 우리 그 현대의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여지는 증상을 치료하는 그런 대증요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그 원인까지 밝혀내서 근본을 치료하는 데는 어떤 그 한계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대체의학이라든지 기능의학, 통합의학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에 대한 그 수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 대체의학이라든지 통합의학, 기능의학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런 만성질환, 특히 우리가 현대의 난치병 혹은 불치병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질병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독일의 막스 거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을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스 거슨 요법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분이시죠.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그리고 그 슈바이처 박사님의 주치이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님께서 막스 거슨 의사를 의학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이 거슨요법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암과 같은 이 만성질환 혹은 난치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러한 요법인데요. 이 거슨요법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신선한 통곡류와 채식 위주의 밥상, 그리고 채소와 과일즙을 이용한 생야채즙, 부분적인 영양 보충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양물질의 대사와 효율적인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독요법, 즉 해독을 말하는 거죠. 이 제독요법으로 커피관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녹즙 안에는, 이 생즙 안에는 제일 먼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고요.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천연 색소 성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잘못된 음식과 환경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독소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효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거슨 박사님은 그 생즙과 당근 주스를 이용을 하셨는데요. 이 당근 주스를, 이 생즙과 당근 주스를 거의 1시간에 한 잔씩 250ml 정도를 섭취를 해서 하루에 12번 정도를 마신다고 해요. 요즘 대부분의 암 환우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이 녹즙 요법은 이 닥터 거슨 박사의 그 생야채즙 요법을 응용하거나 활용한 것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수술하고 난 이후에 한 4개월 정도까지는 하루 3번 식사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하루 2끼 식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녹즙을 마셨던 건 아니고요. 처음 3, 4개월까지는 녹즙을 마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간에서 대사작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아직 수술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식이도 좀 조심해서 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 녹즙 요법을 시작을 했어요. 이 녹즙을 이제 갈아서 우리가 마실 때 보통 우리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믹서기에다가 이 녹즙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속으로 회전하는 녹즙기를 이용을 해서 정말 생즙을 짜서 마시는 건데, 이 생즙을 짜서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생즙을 짜서 마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찌꺼기가 남잖아요. 찌꺼기가 남고 즙만 이렇게 우리가 추출을 해서 먹게 되는 건데, 이 즙을 짜낼 때 이 녹즙기의 특성상, 녹즙기 우리가 이렇게 저속으로 이렇게 녹즙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세포, 그러니까 식물의 세포막을 완전히 으깨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섭취하고자 하는 영양소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그 믹서기로는 그 정도까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녹즙기도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녹즙기, 생즙기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영양소를 짜낼 수가 있어요. 이 녹즙에 사용되는 이제 채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많은 종류의 채소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채소를 나눌 때 뿌리채소, 그리고 잎채소, 열매채소 이렇게 세 가지 채소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씩을 이렇게 섞어서 녹즙을 만들면 아주 영양상으로도 균형이 잡힌 아주 좋은 녹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재료를 준비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면은 당근과 사과만 이용해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일, 그리고 시금치, 파슬리, 샐러리, 당근, 사과 6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녹즙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3번 식사를 할 때에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끼 식사는 그대로 하고요.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번 녹즙을 마시고요. 그다음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녹즙을 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 간식처럼 이렇게 넣어서 마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3번 식사를 하긴 하지만 이제 2번으로 넘어가는 그 이제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단계에서는 아침 식사를 이제 먹지 않고 그 아침을 먹는 시간에 이제 녹즙을 한 잔을 마시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녹즙을 마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녹즙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2번 식사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는 제가 이제 10시에 그리고 4시에 밥을 먹었으니까 10시에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기 전에 녹즙을 먼저 한 잔을 마시고 아침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4시 이전에, 그러니까 4시에 밥을 먹기 이전에 10시와 4시 사이에 제가 또 녹즙을 한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4시에 점심 겸 저녁을 이렇게 먹었고요. 친정엄마가 사용하시던 휴롬 녹즙기가 있어서 그 휴롬 녹즙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녹즙을 마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샐러리, 그리고 파슬리, 케일, 사과, 당근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야채를 그냥 먹을 때마다 갈아서 마셨어요. 채소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샐러리라든지 이렇게 이제 유기농 채소를 구하기 좀 어려울 때는 그냥 당근과 사과만 이제 넣고 녹즙을 짜서 마시기도 했어요. 이때 이제 유기농으로 재배된 아주 신선한 그런 채소를 구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남편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정말 다행스럽게도 너무 조그만 그런 도시였고, 저희가 살던 곳이 약간 이렇게 좀 외진 곳이어서 주변에 상가라든지 이렇게 마트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동네였는데, 정말 신기하게 저희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그 한살림 매장이, 좀 큰 매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그래서 제가 진짜 뭐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이 매일 운동하고 오면서 들르고 또 나가면서 들르고 하면서 이제 그 한살림 매장을 들려서 이제 장을 봤는데요. 너무 자주 가니까 이제 그분들도 저를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케일을 하도 많이 사가니까 저한테 너무 한 번은 이제 되게, 아니 저 도대체 케일을 이렇게 많이 사가셔서 뭐 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즙을 짜서 마신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케일이 우리 손바닥만한 이렇게 작은 케일도 있고요. 정말로 이렇게 막 진짜 야자수잎 같은 큰 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케일은 그러니까 사는 것도 매일 이렇게 장을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니까 그분들이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큰 케일이 있다, 이렇게 즙을 짜는 용으로 그걸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들한테 제가 매일 일정한 뭐 하루에 2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장을 보면서 케일을 사니까 그분들이 항상 이제 그렇게 주문을 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공급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그 신선한, 채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아주 좋은 케일과 좋은 그런 이제 식재료를 제가 이제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녹즙을 짜서 마셨는데, 요즘엔 이제 이 생즙기, 녹즙기가 정말 이제 발전을 거듭해서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녹즙을 이제 짜서 먹을 당시에 저희 이제 엄마에게서부터 받은 그런 녹즙기다 보니까 이제 좀 구형이었어요.
이게 분리를 해서 이제 세척을 해야 하는데 정말 세척을 해야 할 게 많은 거예요. 분리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제 부속품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 세척을 해야 하고, 또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채소 반찬이 정말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손이 많이 가는데 노동의 강도, 양에 비해서 정말 만들어지는 음식은 정말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손에 지문이 전부 지워져서, 제가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 지문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동사무소 이제 가서 뭔가 이렇게 서류를 떼거나 할 때,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문 인식을 때, 인감증명을 뗄 때였던가 지문을 이렇게 인식시켜야 될 때가 있었는데 인식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휴대폰도 전 그래서 지금도 지문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서 지문이 자주 지워져서, 그래서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항상 같이 설정해두고 쓰곤 하는데 정말 손이 너무 이렇게 쉽게 망가지고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녹즙을 1년 정도 먹고 난 다음에 장을 보는 것도 너무 큰 일이고, 매번 장을 볼 때마다 막 진짜 산더미 같이 이렇게 사가지고 와야 하고, 이제 씻는 것도 세척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1년 정도 열심히 이제 녹즙을 직접 짜서 먹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야채 스프로 이제 바꿨어요. 녹즙을 먹는 방법을. 지금은 이제 자주 먹지는 않고요. 가끔 이제 뭐 이제 생각날 때, 아니면 좋은 식재료가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녹즙을 짜서 먹고, 지금은 이제 녹즙을 짜서 먹지 않고 이제 야채 스프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테고, 또 지금은 저는 이제 처음 1년 동안 녹즙을 먹고, 그 이후로는 계속 지금 이제 3년 가까이 이제 이 제품을 먹고 오고 있는데, 이 제품은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캐비초크라고 드시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이 이제 제품을 지금까지 쭉 이제 녹즙을 대신해서 제가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만 먹다가 한살림 매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렇게 또 그 채소 가루를 동결 건조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이것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어요. 그냥 이것만 먹지 않고, 이게 원래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 제품이 조금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가격 비싼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해외에서 수입된 거지만 이건 우리나라 국산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지금 현재로 먹고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쑥가루, 쑥을 이제 말려서 이제 동결 건조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브로콜리 가루 이제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양배추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만든 제품인데, 이 스프를 저는 괜찮았는데 저희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를 마시면 너무 마시기가 힘들다고, 맛이 없다고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스프에 이 가루, 특히 이 양배추 가루가 굉장히 맛있어요. 양배추가 원래 달큰하니 맛있잖아요. 그래서 양배추 가루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 양배추 가루와 쑥가루, 브로콜리 모두 이게 아주 항산화 성분이 진짜 많고, 독특한 그 식물들이 가지는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식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거 한 스푼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똑같이 3개를 이거 먹고 난 빈통 생기면 그 빈통에다가 요거 딱 반씩 넣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봉지 사면 이거에 반, 그리고 쑥가루 반, 브로콜리 반, 양배추 반, 이렇게 반씩 여기다가 부어서 섞은 다음에, 그 섞은 가루, 이 가루들과 이 이제 캐비초크 이 가루를 똑같이 한 스푼씩 타서 이제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는데, 일단 너무 간편하고요. 막 일일이 씻고 막 세척하고 장 보고 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일단 너무 간편하고, 이 가루를 섞어서 넣었더니 맛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약간 그 카페에서 말차 라떼, 녹차 라떼 이런 거 마시는 느낌이 살짝 나요. 아주 맛이 있어요. 괜찮아요. 거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먹기 힘드시다고 거기다 꿀이나 이런 거 주스를 약간 타서 마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마셔도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뭐 맛있어서 그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그냥 먹어요. 이것들을 제가 지금 2끼 식사를 하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야채 스프를 먼저 먹어요. 먼저 먹고,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요. 그리고 저녁에
저녁에 보통 제가 이제 저녁 준비를 채소 반찬을 잘 준비를 해서 반찬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아주 이제 잘 먹을 때는 따로 먹지 않고요. 좀 제가 이제 뭐 힘들고 또 준비된 재료가 별로 없어서 약간 좀 오늘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게 똑같이 이걸 한 세트를 더 먹어요. 이렇게 먹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일단 녹즙을 만드는 그 수고로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재발과 전이 없이 잘 지내오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까지 쭉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환자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항암을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항암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이제 항암을 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제가 했어요. 제가 했는데 남편이 아프시다던가 아니면 가족 중에 다른 분이 아프셔서 이제 본인이 암 환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이렇게 암 환후에 어떤 이렇게 간병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저는 제가 해봐서 알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 식단을 준비하는, 암 환후에 식단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진짜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제 매번 또 신선한 것들로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녹즙을 매번 이제 내려서 먹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비싸긴 하지만 이런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 좋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도움도 받아서 암을 투병하는, 이 암을 치유하는 이 과정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요즘 이런 요리용 장갑, 그죠? 이런 장갑들도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것을 항상 착용을 하고 음식을 해요. 이제 뭐 채소를 다듬거나 이제 음식을 할 때 항상 이 장갑을 끼고 하니까 손이 예전처럼 이렇게 망가지진 않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왼손으로 항상 이렇게 막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막 진짜 갖가지 야채 스프랑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식단을 하다 보니까 정말 손이 너무 건조하고 많이 망가져서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막 이렇게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험해졌었는데, 지금 이제 그 암 환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식단을 준비하고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암 환후 가족분들께서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면서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선하고 좋은 그러한 채소나 과일을 가지고 직접 녹즙을 짜서 드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지만, 유기농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생충에 대한 걱정도 있다 보니까 채소랑 과일을 먹는데도 정말 많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기생충에 대한 내용도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기생충의 위험을 좀 줄이면서 채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생충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이해를 해야 몸이 쉽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런 이론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먼저 머리가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실천이 아주 쉬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단 거 먹으면 안 된대, 암의 먹이가 당분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실천을 할 때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막상 이제 뭐 눈앞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보이면 쉽게 무너지고 했었었는데, 그 암세포가 어떤 식으로 대사를 한다라는 걸 제가 이제 머리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났더니 그것을 제어하기가 아주 쉬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런 것들을 명제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같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이 몸이 좀 쉽게 따라주는 부분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진짜 우리 생각 아래에 있으니까요. 우리 그 암 환우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서 실천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이 함께 따라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진짜 정말로 허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아지고 지금은 진짜 제가 몇 년 동안 암을 앓고 난 이후에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병이 사라졌다 할 만큼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힘들고 귀찮은 부분이 있지만 덤으로 같이 오는 이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치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